김대식은 회복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숨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가 좀 더 길어졌다고 간호사가 말해줬습니다. 의사가 초기 반응은 양호하다고 짧게 말하고 지나갔는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김대식의 가슴을 한참 동안 들썩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각 복도 끝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는 한무철이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음은 규칙적으로 울렸고 침대 난간 옆에는 이미자가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미자는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밤에 눈을 감기 직전 마지막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무철 씨, 아침이에요. 오늘도 같이 버텨요.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은 돌아오면 됩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며칠 지나자 호흡이 일정해졌고 그 일정함이 유리창을 넘어서 남편에게 닿고 있다고 이미자는 믿고 있었죠. 이해숙은 회복실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났어요. 그 말만 해도 하루가 다 지나가더라고요. 말 끝에 마음속 또 다른 이름이 스쳤습니다. 무철. 해숙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어요. 그분이 아직 못 깨어나셨다네요. 우리가 살아남는 일이 그분에게 빚이 되는 일 같아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때 김대식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젖이 위아래로 흔들렸고 조금 뒤 짧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내가 살았구려. 근데 무철이는 해숙은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죠. 여보 대신 누워 계세요. 아직 멀었지만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대식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는데요.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미끄러졌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너무 늦게 이해했소. 그 친구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컸는지. 복도 모퉁이에 기대어 있던 김미지는 손에 구겨진 동의서를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구겨진 자리마다 매끈해지지 않는 주름이 남았는데요. 그 주름들이 자기 마음의 금간 모양과 똑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살았는데 결국 무철 아저씨 가족은 무너졌잖아. 낮게 내뱉은 말은 가시처럼 자신에게 먼저 꽂혔죠. 김석진이 다가와 누나의 손에서 종이를 살짝 빼앗아 접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원하신 게 있잖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 아버지는 늘 우리가 서로 다치지 않고 버티는 방법을 찾자고 했었지. 미지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흘끗 형제의 얼굴을 봤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차분하니? 석진은 조용히 웃었어요. 차분한 척이야. 근데 누나, 차분한 척이라도 해야 우리가 버티거든. 그 말에 미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 분노와 함께 앉을 의자 하나가 생긴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김아지는 부뚜막에서 끓인 버섯 미역죽을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났고 뚜껑을 열자 병실 공기가 맑아지는 것 같았죠. 아빠, 오늘은 표고를 잘게 다져 넣었어요. 씹히는 느낌 없이 넘어가게요. 숟가락 하나를 떠서 식힌 뒤 김대식의 입에 가져다 대는데 혀끝을 살짝 떼본 아버지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살겠네. 살아있는 맛이야. 아지는 울컥했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말 자주 듣고 싶어요. 내일은 애호박이요. 아진의 등 뒤로 조심스레 다가온 발소리가 있었는데요. 한태하였습니다. 태하는 물컵을 건네며 낮게 말했죠. 내가 하는 건 약이야. 우리 아버지도 일어나면 그때는 나도 부탁할게. 둘의 시선이 아주 짧게 부딪혔고 금세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말 한 줄이 길게 이어지기엔 아직 상황이 너무 무거웠지만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덜 외로워졌다고 했습니다. 한편 옥중의 박규태는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 앞에서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무철이가 아직도 차가운 바닥에 등을 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운빌딩 담보대출 서류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번쩍였고 자신이 찍은 도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내려왔는지 뒤늦게 또렷해졌습니다. 규태는 그 자리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은 오래 걸렸지만 쓰고 나자 손이 빨라졌습니다. 묻혀라. 내가 내게 했던 욕 다 기억난다. 나도 그때는 맞받아쳤지. 근데 지금은 내 욕이 고마워. 사람이 되는 길로 밀어붙인 거였더라. 내가 대운빌딩 담보 문제 전부 내 책임으로 돌리게 서류 만들었다. 변호사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깨어나서 확인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게. 그리고 살아서 내 욕을 해라. 그럼 내가 다 듣고 갚겠다. 삐뚤빼뚤한 글자는 그의 손이 떨렸다는 증거였고 문장 사이사이엔 늦은 깨달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병원 회의실에서 짧은 가족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중환자실 담당의가 차분하게 말했죠. 한무철 씨는 아직 의식 회복이 더디지만 미세한 반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잉 해석은 금물이고요. 다만 보호자분의 안정적인 목소리 자극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루 3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4줄 말에 한 줄을 더 보태려고 해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라고. 담당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보호자분이 버티는 방식이 환자분에게 전달됩니다. 말은 의학적이었지만 이미자에게는 하나의 생활 문장으로 박혔습니다. 버티는 방식이 전달된다. 그날 밤 이미자는 수첩에 새 문장을 더 썼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내일은 반 걸음, 모레는 또 한 걸음. 그 시각 회복실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조용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석진이 노트북을 펼쳐 가족 돌봄표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오전 물섭 취, 오후 호흡 운동, 저녁 가벼운 이동. 엄마는 심리 지지, 누나는 투약 체크, 나는 의사 소통 창구. 미진이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끝부분에 적힌 작고 단단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팀. 미진은 놀랍게도 그 세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진은 병원 작은 예배실에 들어가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마음속 문장 하나를 꺼내 놓았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그 문장은 누군가를 향한 화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겨냥한 호흡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드문드문 잠에 빠져 있던 김대식이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밥 냄새가 나더라고. 다 같이 앉아서 먹고 있었어. 미역국이 좀 짰는데 그마저도 좋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해숙이 웃었습니다. 짠맛도 돌아온 거면 살겠네. 그 둘의 웃음은 병실 공기를 조금 넓혀줬습니다. 아침 회진을 돌던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소화 반응이 좋아요. 오늘은 중량을 조금 늘려봅시다. 그리고 미진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을 스치듯 지나가던 그녀가 멈춰 섰거든요. 유리창 너머 이미자가 낮고 일정한 리듬으로 말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고 무철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진은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보다가 유리창에 아주 낮게 인사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문장을 건넸다고 했어요. 아저씨, 살아서 아빠한테 한 번만 화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자 가슴속 돌덩이가 반의 반쯤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교정당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보호자 동의와 병원 협조하에 박규태의 20분 한정 의료 면회가 허가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자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허락했습니다. 사람이 되려는 사람을 막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규칙은 지켜주세요. 정해진 시간 규태는 교도관 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병원 정문에서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중환자실 유리 앞에 서자더니 말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처음 꺼낸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묻혀라 나야. 내가 욕하는 거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일어나. 그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오래 눌린 진심이 묻어 있었죠. 이미자는 그 한마디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말이면 됩니다.
규태가 돌아간 뒤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대운빌딩 담보대출 관련 채무인수각서, 불법 사금융 차입 경위 진술서, 손해배상 책임 한도에 대한 특약동의서. 종이가 한 줌이었지만 그 종이는 몇 사람이 앞으로 같이 들고 갈 짐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 준비물이었어요. 이미자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판결이 나면 더 단단해지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방패가 됩니다. 이미자는 그제야 아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겠네. 그 말은 남편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에게도 그리고 친구의 가족에게도 한 말이었죠. 한태아는 밤마다 아버지 앞에 앉아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버틴 이야기 해드릴게요. 낮에 병원비 상담 받았는데요. 엄마가 차분하게 묻고 정리했어요. 저도 알바 자리 하나 더 알아봤고요. 그리고 아진 씨가 만든 죽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버지 깨어나면 꼭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목이 메이면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버지, 겁나는 건 계속 겁난다고 말하려고요. 대신 도망은 안 칠게요. 약속. 그 약속은 아직 대답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만으로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느리게 흐르는 시간만에 선물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김대식의 혈액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간호사가 기록지에 작은 동그라미들을 매일 하나씩 더해갔습니다. 동그라미가 5개가 된 날 대식은 휠체어로 복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유리창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묻혀라, 나 살아있다. 내간으로.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면 내가 내 말 다 듣는다. 이미자가 유리창 반대편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두 사람에겐 오래 미뤄둔 사과와 용서의 사전 계약서처럼 느껴졌죠. 그날 저녁 뜻밖의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철의 심박이 잠깐 불규칙해졌고 의료진이 바쁘게 드나들었습니다. 이미자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고 태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김대식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짧고 단단한 문장 하나가 연거푸 되뇌어졌습니다.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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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불규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담당인은 자극에 대한 일시 반응입니다. 오늘은 쉬게 하죠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모두가 같은 곳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긴 한숨 속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서로의 어깨를 조금 더 굳게 붙잡게 됐습니다. 며칠 더 지나 아주 조심스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진정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던 과정에서 무철의 눈꺼풀이 2번 떨리고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초점은 당연히 흐렸고 의식은 온전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입술이 굳은 바람 같은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대식 미자 두 이름의 조각이 공기 중에 흩어졌는데요. 이미자는 그 두 조각만으로도 세상을 다 받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여기 있어요. 담당인은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며 간단한 지시를 내렸고 무철의 손가락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한 번 접혔다 펴졌습니다. 병실 안쪽과 바깥쪽에서 거의 동시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식은 회복실에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해숙이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여보, 무철 씨가 눈을 떴대요.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떴대요. 김대식은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겠네. 그는 다시 눈을 떠 창밖을 봤습니다. 유난히 맑은 날이었고 유리창 너머 하늘이 한 겹 더 얇아진 듯 보였죠. 그 하늘을 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겠네. 그게 친구에게 갚는 길이겠지. 그날 밤 병원 작은 구내식당에 가족들이 모여 간단한 요기를 했습니다. 소리내 웃지는 않았지만
국물에 김이 올라오는 모양만 보아도 서로에게 고마웠습니다. 미진이 불쑥 말했죠. 엄마, 나 내일부터 아빠 약 시간 알람 다 맡을게요. 대신 엄마는 잠 좀 자요. 해숙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말 듣자. 석진이 옆에서 수첩을 펼쳐 메모를 더했습니다. 내일 재활 시간 조정, 간 수치 재검, 심리 상담 예약. 아지는 가방에서 빈 보온병을 꺼내며 말했죠. 이거 오늘 깨끗이 씻어놨다가 내일 다시 채워올게요. 아빠가 실증 안 내게 매일 맛을 조금씩 바꿔볼래요. 태아는 모서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가 작아도 마음은 넓어지는 저녁이었어요. 밤이 깊어 중환자실 유리 앞 의자는 다시 한개가 되었습니다. 이미자가 앉아 네 줄 주문을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무철 씨, 아침이에요. 오늘도 같이 버텨요.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은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잘하고 있어요. 말이 끝나갈 즈음 유리 너머 침대의 손등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경미했고 불확실했고 조심스러웠지만 충분히 희망이었습니다. 이미자는 그 움직임을 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우리 살겠다. 다음 날 오전 교도관과 변호사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담보대출 책임 전가 철회 서류, 채권이관 동의서, 피해자 보상 우선 배상 합의안. 서류는 현실이었고 현실은 무겁지만 길을 만듭니다. 이미자는 차분하게 모든 서명을 마쳤고 변호사는 서류철을 다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그 말에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을 사는 일, 그건 지금까지 매 순간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은 한 걸음, 내일은 반 걸음. 의사들은 여전히 신중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짧게라도 웃었습니다. 김대식은 살겠네를 하루에 2번 말했고 해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맞아요, 살겠네로 화답했습니다. 미진은 여전히 종종 눈물을 흘렸지만 울고 난 뒤에는 아버지 약 상자를 정리했고 석진은 의료진에게 배운 말을 가족의 언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아지는 새로운 레시피를 꾸준히 시도했고 한태아는 아버지 앞에서 겁이 난다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겁이 난다고 말하는 건 도망이 아니라 버티는 방식이라는 걸 배워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아직 결말이 아닌 다음 장면의 문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후빛이 병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오는 시간, 무철이 또 한 번 눈을 뜹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고 초점이 아주 잠깐 맞았습니다. 이미자가 가까이 얼굴을 대자 무철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미자. 그 한 음절에 이미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앞서지 않게 기쁨이 환자가 될까봐. 담당인은 손짓으로 줬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했고 이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 줄 주문의 마지막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같이 버틸 거예요. 그 시각 회복실에서는 김대식이 작은 종이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틀에 팔을 괴고 천천히 글을 썼죠. 무철아, 살아 돌아오면 내 말 다 듣겠다. 내가 먼저 사과할게. 그리고 우리 셋 끝내 사람답게 살자. 종이를 접어 포켓에 넣고 그는 저녁에 아진이 가져온 새죽을 한 숟갈 떴습니다. 살겠네. 이번에는 혼잣말이 아니라 방 안에 모두에게 들으라고 말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병실 벽을 넘어 복도와 엘리베이터와 계단참을 지나 중환자실 유리 앞까지 닿는 듯했죠. 말의 호흡은 길을 찾는 법이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빚이 남아있고 법정에 시간표가 있고 의학의 관찰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기적은 한 번의 번개가 아니라 누군가의 네 줄 주문, 누군가의 체크박스, 누군가의 미역죽, 누군가가 쓰다 지운 편지 한 장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는 미세한 빛이라는 거리요.
그래서 다음 회를 여는 첫 문장은 아마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오늘도 같이 버틴다. 그 말 한마디가 어제보다 덜 흔들리는 발걸음을 또 한 칸 앞으로 밀어주는 장면으로요.